B라는 점이요. x2, y2인 상태입니다. 이때 두 점 A와 B를 가지고 벡터 방정식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시작! x2-x1 분의 x-x1은 y2-y1 분의 y-y1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배웠죠? 예. 그리고 이때 이 점 C의 특징은 문제의 구조상 미확정인 점이 종종 나온다. 그래서 점 두 개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만 만들면 나머지 미정계수 A는 구할 수 있다. 풀어보세요. 개념은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2. 자, 15초에 같이 풀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자, 우리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예, 미지수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식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식의 근거가 뭐다?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조건이에요. 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는 문제 나오면 우리는 항상 확정된 점과 미확정된 점을 나누어야 되는데 여기서 봤더니 얘가 확정이고 얘가 확정이고 얘가 미확정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A하고 C가 확정인 경우 있어. 그리고 B가 미확정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AB가 항상 확정이고 C가 미확정이구나 이건 아닙니다. 어떤 점이든 확정인 점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든다?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들어 봅니다. x의 변화량 계산하면 1 빼기 마이너스 3은 4분의 x 플러스 3. 그리고 y의 변화량 구합니다. 4 빼기 2는 2분의 y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점 C가 있다라는 얘기는 x자리에 2a-3을 대입하고 y자리에 0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죠. 그래서 x자리에 2a-3을 대입하고 y자리에 0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해. 그래서 계산했더니 2분의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라고 답이 나오겠습니다. 쉽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서 평면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라는 건 뭐예요?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만 꼽으세요 라고 하면 뭐야? 원의 중심과 원의 반지름. 오, 얘는 중심이 이만큼이고 반지름이 이만큼이 뭐냐 이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자, 그런데 보도록 하자. 점 A와 선분 AP는 반지름 R이라고 하는 R을 만족하는 점 P에 대하여 두 점 A와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라 할 때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만드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요? 밑에 그냥 개념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 있어. 점 A는 x1, y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에 한 점 P를 x, y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원의 방정식에서 어떤 벡터를 뽑아낼 수 있냐면 와, 여기에 보이는 벡터 AP의 크기는 R이네 라는 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맞습니까? 자, 벡터 AP의 크기라고 했어. 크기는 항상 여기에다 뭔 작업해주면 됩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되죠. 와, 이 크기는 R이야. 지금 여기에서 나눈 확실한 등식은 바로 이 녀석이야. 맞습니까? 절대값 벡터 AP는 R이다. 자, 이때 선생님 요 옆에다 쓸게요. 이때 두 점 A와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와 벡터 P라 하면 벡터 AP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D 빼기 R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D 빼기 R로 표현할 수 있다.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은 요 식은 결국 이제 밑에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밑에 줄 하나, 둘, 셋, 네 줄 있죠? 여기 채우도록 할 거예요. 결국 AP 자리에 요 녀석을 넣으면 되니까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이야 라는 요런 식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선생님요, 요 녀석의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요런 식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런데 선생님 하나 묻자. 절대값 벡터 X의 제곱이 있어. 우리 이거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배웠지? 벡터 X 도트 벡터 X로 바꿀 수 있다. 같은 녀석의 내적일 때만 내적 사라지면서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했지. 그럼 이 녀석 역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의 제곱이야 라고 요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자,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예. 여기에 좌표를 가지고 있어. 얘가 P였지. 이 녀석은요 x1, y1이었습니다. 그러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를 계산해 보도록 하자.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몇 나옵니까?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 한 줄만 더 써버릴까? 네, 한 줄만 더 써버릴게요. 자, 결국 요 녀석은 계산을 하면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도트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은 R의 제곱이다. 결론은 한 줄 밑에 내겠습니다. 자, 내적 구하는 공식 뭐예요? 이렇게 곱하니까 x 마이너스 x1의 제곱 요렇게 더하기 요렇게 곱하니까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요런 식으로 발전해요. 됐나요? 자, 근데 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이런 구조의 식이 있으면 얘는 원은 원인데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x1, y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절대값 R인 원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배웠어. 맞아. 결국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원의 방정식이란 얘기는 모두 같은 식이니까 얘도 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네요. 네. 얘도 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네요. 여기에 있는 식들이 모두 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벡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벡터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그냥 순수한 원의 방정식이라면 위쪽에 있는 벡터의 꼴을 이용해서도 동일한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모 박스 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서 점 A와
성분 A, P는 R을 만족시키는 점 P에 대해서 두 점 A와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P라 할 때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절대값 벡터 A, P는 R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다.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다.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요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의 제곱이다 라고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벡터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의 다양한 꼴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때 벡터 P와 벡터 A가 각각 성분으로 주어질 경우 우리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다? x-x1, y-y1 도트 x-x1, y-y1은 R의 제곱이므로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원의 방정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이는 바로 요 표현, 바로 요 표현, 바로 요 표현, 바로 요 표현, 그리고 바로 요 표현. 총 몇 개의 표현? 이 5개의 표현 중 어떤 표현으로 문제가 주어지건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원의 방정식이네. 중심은 이렇게 상분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x1, y1이고 반지름은 r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과 관련된 이 5개의 표현을 두 번만 큰 소리로 읽으며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절대값 벡터 A, P는 R.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의 제곱은 R의 제곱.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R의 제곱.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도트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은 R의 제곱. 모두 원의 방정식이다. 자, 외우셨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을 구하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답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 얘기해 주세요. 6.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A는 3,4에 대해서 점 P의 위치 벡터인 벡터 P는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절대값 벡터 A를 만족시킨다.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정보가 주어졌네요. 얘는 절대값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벡터 A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지. 벡터 A의 크기 3대 4대 5예요. 즉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루트 25, 즉 5가 된다 해서 우리는 요 식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우리 이 구조 많이 봤었죠. 얘는 어떤 원이에요? 중심은 몇 콤마 몇입니까? 3,4예요.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원입니까? 5인 원이구나 라는 사실을 요 식만 보고도 알아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이 1, 2, 3 1, 2, 3, 4, 5 그렇구나. 3,4 중심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것은 바로 0,0을 지나야지. 3대 4대 5니까 0,0을 지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원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3이잖아. 자, 요만큼의 거리가 3이면 요만큼의 거리는 몇 되겠습니까? 3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 차이다? 6.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원임을 파악해서 문제를 손쉽게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원인데요. 아까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로 된 원의 방정식을 유도했다면 이번엔 조건이 다릅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원의 중심을 어떻게? 요렇게 중점에다가 원의 중심이 있구나 라고 잡아내면 되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절반이 반지름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다요. 자, 좀만 줄여놓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그림과 같이 두 점 A와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라고 할 겁니다. 그렇구나. A, B 이렇게 있고 위치 벡터가 벡터 A, 벡터 B예요. 자, 이때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위의 한 점을 Px, Y라고 할 때 이 P의 위치 벡터를 여기에 보이는 벡터 P라고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가 생기냐면요. 뭐가 생깁니까? 이거 항상 무슨 도형이지? 이 도형은 직각 삼각형이 무조건 나와요. 맞습니까? 이 상황에선 직각 삼각형이 나오더라. 그러므로 이때 3분 AB는 원의 지름이므로 각 A, P, B는 항상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직각이 된다요. 자, 그러면 직각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벡터 AP와 벡터 BP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그러면 수직인 경우에는 항상 우리 어떻게 식을 세웁니까? 등식을 수직인 조건을 가지고 등식 만들 때 시작! 벡터 AP 도트 벡터 BP는 0이다라는 이와 같은 식을 세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요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 벡터 P라고 정의했으니까 우리 요 녀석을 그 녀석으로 정의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D 빼기 합이니까 시작!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B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또한 성분으로도 주어졌네요. P는 x, y고 A는 x1, y1이고 B는 x2, y2입니다. 그래서 성분으로 요식을 정리하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시작!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B는 x 마이너스 x2, y 마이너스 y2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식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상분끼리 곱해서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플러스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상황을 보면은요,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얘는 너무 수직 조건이 강하니까 요게 바로 벡터 A와 벡터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얘가 바로 벡터 A와 벡터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자, 요 식 자체는 뭡니까? 벡터가 없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풀 때 막바로 푸는 방법 중에 하나다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학상의 원의 방정식을 배운 학생들은 요 녀석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셋 다 알아두셔야 돼요. 되겠죠?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한번요. 요거 3개 읽거나 보고 가도록 하자. 시작!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B는 0.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도트 x 마이너스 x2, y 마이너스 y2는 0. 세 번째 식 시작.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플러스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는 0. 얘네들은 모두 원은 원인데 어떤 원이다?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네모 박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려서 자, 두 점 A와 B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라고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의 밑줄을 적어 놓으시고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 벡터 AP 도트 벡터 BP는 뭐다? 항상 서로 수직이니까 0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 도트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B는 0이야 라는 요런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 자, 또는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시작.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도트 x 마이너스 x2, y 마이너스 y2는 0이라는 식도 된다. 자, 그러므로 밑에다 땡땡땡 치고 한 줄만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요, x1, y1, x2, y2를 두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 된다. 시작!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이 된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 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답은 몇 번? 몇 번? 3번 정답입니다. 마무리 지으세요. 쉬우니까.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점 AB가 주어졌어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치는 원이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원은 어떤 원인가 봤더니 두 점 A와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점이다죠. 그래서 두 점 주어졌습니다. 그럼 중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2분의 2-1, 2분의 4 플러스 0 이러면 되겠네요. 결국 중심의 좌표는 몇이 되겠다? 2분의 1, 2가 되겠다예요. 요것이 바로 A, B라는 요 중심의 좌표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분 A, B의 길이의 절반이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의 길이였죠? 그래서 요 녀석 구하면 2분의 루트. 자,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차이는 3의 제곱 9. 4와 0 사이의 거리 차이는 4의 제곱 1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몇 나옵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오네요. 요 값이 바로 R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동그라미 친 수를 모두 다 더하면 답은 몇이 나오겠다? 5. 그죠? 네. 요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지금부터 자취에 관한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전부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식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벡터 OP는 M의 벡터 OA 플러스 N의 벡터 OB라는 요런 식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치. 도대체 저 점 P는 어떤 도형이냐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결론을 내드리고요. 이 녀석을 하나하나 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벡터 OP는 M의 벡터 OA 더하기 N의 벡터 OB다 라는 요 식의 자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추가적인 조건으로 M과 N을 더한 값이 1이야 라는 문장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때 요 녀석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직선 A, B를 말합니다. 자취의 결과 얘는 직선 A, B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왜 얘가 직선 A, B가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63페이지 보도록 하겠다. 자, 좀 내려야 되나? 예. 자, M 플러스 N은 여기에 무슨 조건 필요해? 1이다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 두 실수 M과 N에 대해서 자체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댔어? 외워야 돼 얘는. 시작! 벡터 OP는 M의 벡터 OA 플러스 N의 벡터 OB다 라고 했죠. 2인 점 P의 좌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요. 그건 나중에 등호 들어가는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M과 N이 모두 양수인 경우 M은 양수, N은 음수인 경우 M은 음수, N은 양수인 경우 그리고 맨 아래쪽 63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모두 나와 있어. M이 1인데 N이 0인 경우
그리고 m이 0인데 n이 1인 경우 요 경우까지요 모두 다 해서 얘가 어떻게 직선 AB